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연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오늘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 예상 강수량은 1mm 내외가 되겠고요. 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내려가 매우 춥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원주 영월 영하 8도, 평창 영하 13도, 횡성 영하 10도로 시작했고요. 한낮에도 1도에서 3도에 머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 결빙 위험 매우 높습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독학으로 배운 그림 실력을 세계에서 인정받기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는 신은혜 작가가 고향인 평창의 작은 미술관에서 초대전과 함께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리모델링으로 휴가 냈던 원주시 한지 테마파크가 재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을 찾아올지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문화, 체육, 행사와 관련된 내용 정리해드리죠. 1월 31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올해도 결식고려 어르신에게 무료 음식을 제공하는 노인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500여 명이 거주지 인근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9개 권역별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400여 명에게는 가정으로 주 1회에서 3회 도시락을 배달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소방서와 경찰서,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산불 방지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계태세를 갖출 예정입니다. 평창군 산불 방지 대책본부는 평년보다 8일 앞당겨 지난 24일부터 2025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및 산불 방지 대책본부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초등학생의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을 위해 시범학급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문해력 학급과 수리력 학급을 각각 100곳씩 선정해 해당 학급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선정된 학급의 교사는 문집 제작이나 동화책 활용 수업, 창의 수학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 결과 수학의 미도달률은 4학년은 8.9%, 5학년은 10.25%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함께 하시는 지금 시각 8시 37분 앞두고 있습니다. 독학으로 그림을 배워서 세계를 무대로 대중들과 소통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신은혜 작가인데요. 이번에 고향인 평창에서 초대전을 열고 이와 함께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 소외 지역에서 그림을 통해 선순환 역할을 하고 있는 신은혜 작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중들에게 음악을 그리는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얼마 전 서울 전시에 이어서 현재 평창에서도 초대전을 열고 계시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내가 감기에 걸려서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청담동 아트불 갤러리에서 초대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올해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평창군의 후원으로 봉평 콧등 작은 미술관에서 귀국초대전 두 번째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사각 캔버스에 그림 그리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이 작가님은 첼로나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가 캔버스로 변신해서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특징으로 전해지고 있죠. 네.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현악기 위에 그림을 그리게 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어릴 적부터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했었고요. 네. 특히 그중에 현악기를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서 클래식 음악에 굉장히 많이 매료되어 있었고, 그래서 듣다 보면 그림으로 어떻게 이 음악을 표현할까라는 상상과 엉뚱한 상상 또는 네. 뭐 열망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 소재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현악기를 한참을 좀 많이 관찰을 했었어요. 네. 현악기는 음악 자체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인간을 많이 닮아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저에게 많이 다가왔었고, 그리고 철학의 눈이라고 하는 미술이라는 분야에서 악기라는 소재는 하나의 메타포로도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모양이 다르다는 것도 늦게 시작한 저로서는 다른 작가와 또 많은 차별점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캔버스를 과감히 바꿨죠. 아, 그렇군요. 네네. 현악기 위에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처음엔 단순히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서 이게 네. 그림까지 이어주신 거군요. 네네. 네, 사실 직접 그림을 감상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자료를 네. 통해서 작가님의 그림을 봤을 때 색감도 일단 화려하고 또 그림에 작가님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네네. 작가님의 작품에는 어떤 소재와 또 이야기들이 담겨 있나요? 소재는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가지인데요. 네. 이번에 봉평에서 한 작품은 그중에 어린아이 시리즈를 선별해서 전시를 했어요. 그 봉평은 제가 초등학교 때 방학 때마다 시간을 보냈던 외갓집이라서요. 그 여름에는 냇가에서 수영하면서 놀았었고, 겨울에는 비료 포대를 썰매 삼아서 산등성이에서 해가 질 때까지 타고 놀았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변의 자연, 공기, 구름, 친구들 모두 기억 속에 있어서요. 그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들을 첼로 오브제 위에 나무의 결을 좀 살리고 톱밥으로 두툼한 질감을 내서 시간 속에 영원히 박제된 어린 시절 그 부분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작가님은 평범한 주부로 살아오다가 네. 우연한 기회에 그림을 그리게 되셨고 또 미술을 전공한 건 아니시라고요? 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화가의 길은 아니었어요. 아, 예, 그렇지만 그런 전공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나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작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미술사나 음악사의 흐름 정도는 공부를 하고 그 맥락선상에서 나의 그림은 어떻게 해야 다를 수 있는가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학문이나 이론의 틀에 벗어나서 새로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고 또 작가라는 이름을 가진 또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필요한 공부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2017년 뉴욕 앙고라 갤러리와 또 런던 사치 갤러리 등 세계 무대는 물론 또 국내에서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작품들을 선보이고 계신데요. 네.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순탄치만은 않았겠다 싶습니다. 네. 가장 어려웠던 점을 꼽으라면 어떤 점이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어려웠던 점은 저는 자발적인 아웃사이더로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어릴 때부터요. 네. 그럼에도 그 시간이 꽤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이 경제적, 문화적인 지원이 굉장히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고
그리고 예술가의 직업이라는 게 그 시간과 노동을 투자하는 분명히 이 작업하는 시간들이 그 시간과 똑같은데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4대 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예술이 밥이 되려면 네. 정말 자기 혼자의 고군분투하는 싸움인데 그렇죠. 그 기약도 없는 시간들을 견뎌야 했던 그 중압감?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도 네네 너무 늦지 않게 제 작품에 대한 진가를 알아주고 또 그 알아주는 분들이 세계적인 전문가 집단이고 그래서 참 위로가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또 이번에는 무엇보다 농촌 지역인 평창에서 초대전을 개최하고 또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는 점에서 시선이 머물게 하는데요. 네네. 어떤 계기로 이와 같은 시간을 마련하게 되셨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평창군의 후원으로 전시를 하다 보니 무언가 지역에 제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책임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소외되고 또 저출산, 고령화, 인구 소멸이라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무거운 과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농촌 지역은 더 심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으면서도 최선의 일들이 또 지역 아이들에게 제 재능을 나눠주는 일이 아니지 않을까? 창의적인 교육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결국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 의미를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다면 끝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히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본다면 그냥 나 자신답게 사는 것? 그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친 경쟁심이나 이기심들이 결국은 저출산이라는 인구 소멸의 국가 위기까지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우리가 다음 세대에 행복한 세상을 물려주려면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행복한 아이들이 이 나라에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전해봅니다. 네. 작가님 말씀처럼 나 자신답게 사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보겠고요. 네네. 현재 평창 또 봉평 콧등 작은 미술관에서 오는 2월 15일까지 개최되는 전시와 미술 프로그램에도 많은 분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음악을 그리는 신은혜 작가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으로 휴관했던 원주시 한지 테마파크가 재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소혜 리포터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지 테마파크가 새롭게 단장을 했다고요? 네, 우선 원주 한지 테마파크는 한지를 주제로 각종 전시, 교육 체험을 제공하고 한지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인데요. 2011년부터 한지 문화재단이 위탁 운영을 맡아서 한지 관련 문화예술 교육 실행과 한지 전문 인력 양성, 해외 문화예술 교류, 원주 한지 문화제라는 축제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리모델링을 하면서 휴관을 했고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지 문화재단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지 테마파크에서 가장 먼저 선보일 전시는 닭종이 인형전 시즌3인데요.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에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온 닭종이 인형전은 최옥자 선생님의 섬세하고 따뜻한 작품과 종이마당 회원들의 정겨운 작품들이 함께 어울러져
있는데요. 그들만의 손길로 전통 예술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는 2월 6일부터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데요. 닭종이 인형 전시를 기점으로 카페도 새롭게 문을 열고 전시실도 오픈한다고 합니다. 겨울방학 시즌에 맞춰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전시라고 하니까요. 많이 방문하셔서 한지가 전해주는 역사의 숨결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한지문화재단 김진희 이사장에게 들어봤습니다. 한지를 주제로 한 전시와 교육과 체험과 워크숍 여러 사업이 진행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는 세대를 넘나들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올해는 4년 만에 관람객들의 편의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카페도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트숍도 좀 새롭게 단장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2월 6일 날 재개관 기념으로 닭종이 인형전 오픈을 좀 앞두고 전 시설의 정식 운영이 아마 2월 6일을 시작으로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단장한 한지 테마파크에서는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들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새롭게 변화 중인 한지 테마파크에선 다양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체험 상품과 교육 프로그램을 리뉴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체험 공간을 구분해 한지뜨기, 활판과 활자 인쇄 공예 등 더욱 체계적인 체험을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한지뜨기는 단순 체험으로 그치지 않고 커스텀 한지 제작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계획인데요. 정규, 비정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한지 아카데미는 3월 초에 시작될 예정이고요. 직장인과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취미반을 강화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미술 교실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해에는 한지 문화제를 9월에 선보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원래대로 5월에 개최하고 전국 단위 공모전인 대한민국 한지대전도 5월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유네스코 한지 등재를 위해 국제 포럼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지 문화재단 김진희 이사장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2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닭종이 인형전 체육자 선생님을 초대하는 이야기가 있는 닭종이 인형전 시즌 3를 전시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이들 손잡고 전시에는 사실은 우리네 삶이 담겨져 있고 또 추억도 해볼 수 있는 그 인형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기회 놓치지 않고 4월 말일까지 진행되는 닭종이 인형전 전시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늑한 공간에서 주차가 편한 이곳에서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도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원주한지 테마파크 체험 그 내용도 굉장히 많이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더 많은 시민이 공간을 이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한 한지 테마파크의 모습 기대해 주시고요. 오는 2월 6일부터 시작되는 닭종이 인형전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시는 지금 시각 오전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등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박영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연결했던 신은혜 작가의 전시회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문학작품을 접할 수 있는 전시회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전시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때마침 봉평 콧등 작은 미술관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떨어진 무의예술관에서 평창의 작가들 특별기획 시화전이 진행 중입니다. 평창 출신이거나 평창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작가들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김도연 소설가, 신봉순 소설가, 김남건 시인, 김곤희 시인, 김기린 시인, 법회 스님을 비롯해 행복한 책 읽기 회원들이 참여하는데요.
작가들이 평창 등의 지역에서 느낀 감정을 작품에 담았다는 점이 눈여겨볼만 하고요. 전시는 대단하지 않은 일상 속 자연에서 희망과 온기를 찾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작가들이 의기투합했다고 하는데 정말 수준 높은 작품을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의예술관이 다양한 폐교 건물과 운동장을 재단장의 전시실, 창작 작업실, 조각공원으로 탈바꿈시킨 곳이라는 점에서 오래된 복도와 창들이 한층 정겹게 느껴지고 학창시절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열려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창작 과정을 직접 들으며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 진행된다고 하니 시를 통해 위로를 받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원주로 넘어와 봐서요. 원주에서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하늘의 순간들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도 한창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늘을 그리는 조누리 작가의 개인전 타임이 원주 무실동 갤러리원에서 다음 달 7일까지 열립니다. 하늘의 순간들을 포착해 캔버스로 옮기는 조누리 작가가 이번 전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시간의 가치는 유고에 흐르는 세월이라기보다는 순간이 주는 감정적 위로이자 그 시간의 축적인데요. 지치고 힘든 날 무심코 올려다본 하늘이 다른 무엇보다 더 깊은 위로를 전할 수 있다는 데서 착안한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전시회에서는 하늘이 빚어낸 다양한 색채와 모양이 담긴 26개 작품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림 속 하늘 풍경에는 누군가에게 매우 인상적이었을 어느 날의 공기와 기억, 향기, 분위기가 고스란히 녹아있어 쉽게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조누리 작가는 하늘이 만들어내는 순간이 우리 인생의 찰나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각자 마주했을 하늘 풍경을 통해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이번 주말 조누리 작가의 작품을 통해 지치고 힘든 날 하늘을 올려다보며 힐링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괜찮다고 힘내라고 스스로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네, 원주에서 또 지난 연말 취소됐던 송년 콘서트가 신년 음악회로 돌아온다는 소식도 가져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제주항공 참사로 잠정 취소됐던 원주문화재단의 송년 콘서트가 바로 일요일 오후 4시 치악체육관에서 새해맞이 신년 음악회로 돌아옵니다. 송년 콘서트는 당초 지난해 31일 올해도 수고했어를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었는데요. 공연 이틀 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슬픔을 나누고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데 동참하고자 잠정 연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의 주제가 올해도 수고했어가 아닌 올해도 잘 부탁해로 주제를 바꾸어 돌아온 이번 음악회에는 기존에 출연할 예정이었던 가수 태희를 비롯해 록 아이콘 강산의 미스터트롯2를 통해 인지도를 높인 박지연, 개그맨 이영자의 매니저 출신 송 실장 등 다양한 연령대가 선호하는 가수들이 함께합니다. 지난해 원주 댄싱 카니발 우승팀 퍼스트 플레이스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공장의 무대도 준비됐다고 하고요. 특히 민경호 의병장을 소재로 제작된 창작 뮤지컬 민경호도 열려 일제에 대항해 정미의병을 일으켜 역사적으로 큰 활약을 펼친 원주 의병들의 이야기가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공연은 선착순으로 입장해 비지정 좌석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즐겁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끝으로 농구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주 DB가 아쉽게도 설 명절에 승전골을 울리지 못했다고요? 맞습니다. 원주 DB는 지난 26일 부산 KCC에 87대 96으로 패배한 데 이어 지난 29일 수원 KT와의 경기에서도 69대 71로 석패했습니다. 위안이었던 점은 강상재 선수가 KT전에서 복귀전을 치르면서 건재함을 알렸다는 건데요. 아직 실전 경기 감각이 완전해 보이진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몸이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5득점에 9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원주 DB가 바로 내일 오후 2시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창원 LG를 상대로 연패를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31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윤주 아나운서가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박다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